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버 더 탑 코멘트 투자의 길 3편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마저 이야기하지 못했던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중국에 투자하는 지수나 ETF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세미나에서나 코멘트에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중국에 대해서 했던 많은 조치들이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개 이상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기업들의 회계보고서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고 했던 것도 미국의 담당자들이 홍콩으로 날아가서 홍콩에서 자료를 분석하고 그들이 오케이 하면 되는 걸로 바꾼 지도 벌써 2년이 지났고 또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체면을 아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이 전 세계에서 놀림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리고 주도권을 가지면서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SCI나 CSI 300과 같은 지수들이 하락을 크게 하고 주가가 빠지고 중국의 부동산이 빠지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경제 부양책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미팅을 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기업 하나, 두 개 정도를 사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HSCI와 같은 홍콩에 상장이 된 거의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고 또 큰 회사들이 50개가 편입이 된 HSCI를 선호합니다. 물론 중국의 경기가 아주 화랑이면 샹하이에 상장이 되어 있는 300개의 중국의 기업들을 편입한 CSI 300이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의 경제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지금도 군부, 공산당, 지방정부, 일반 기업들을 포함한 중국을 자기의 방식으로 개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위직 사람들이 순식간에 행방불명이 되고 숙청이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CSI 300보다는 HSCI가 더 안전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경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서구나 동양의 경제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 큰 땅덩어리에 그 큰 인구수에 그 부족하고 열악한 인프라스트럭처와 그 낮은 민도에서 나오는 경제 수치와 예상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그것들이 또 어떻게 계획 경제인 중국의 전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느 대회나 신년사나 모임 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하는 연설문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그가 추구하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부유도 거기서 나왔고 청렴한 정치도 평화롭고 친근하며 교양 있는 사자로 깨어나라 같은 굉장히 다양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체면, 중국말로 미엔즈라고 하죠. 체면을 중시하는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개혁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 길게는 3년에서 5년 정도를 보고 현재 7,0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HSCI ETF에 투자를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증권주입니다. 저는 은행보다는 증권주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또 실적이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 제가 좋아하는 증권주는 모든 증권주가 아닌 세미나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키움증권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큰 대형 증권사들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담보대출,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 인수합병, IPO 주선 등등 많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최근같이 경제가 안 좋으면 실적이 안 좋고 직원들을 해고합니다. 재고가 없는 생산직이 아닌 증권사들은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인원을 해고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오릅니다. 또 반면에 시장이 좋아지면 사람들을 많이 뽑고 보너스와 월급을 아주 많이 지급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금융위에 대한 구조조정이 많이 있고 셀러리도 그렇게 많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수수료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의 주식의 실적이 좋지 못한 것이며 이것이 제가 왜 키움증권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키움증권은 일단 지점이 없습니다. 직원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증권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직원들을 관리할 일도 없고 지점도 없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단지 주식시장이 좋으면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고 수수료를 많이 버는 그런 회사입니다. 문제는 대주주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거버넌스 리스크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주식이 급격히 하락한 적이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서 주가가 또 많이 빠졌습니다만 주가는 금세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빠진 것도 주가가 금세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증권사 중에는 저는 배당금을 많이 주는 증권사인 삼성증권이나 대신증권이 좋고
큰 규모의 증권사는 아니지만 키움증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키움증권은 향후 30년간 순이익의 30%를 주주에게 환원하고 700억 규모의 자사주도 매입한다고 했고, 이제는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도 투자가들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종목을 설명을 드렸으며 내일도 또한 좋은 업종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